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면증. 사람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저녁에 잠들어야지 건강하거든요. 잠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수면 시간이 평균 7, 8시간이 평균 그 정도는 자야 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잠을 제일 잘 안 자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 된대. 한 7,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되는데 한 8시간 정도는 푹 자줘야 되는데 6시간, 평균 6시간이란 말은 4시간, 5시간 자는 사람도 숱하게 많다라는 거죠. 이제 잠을 많이 자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의 질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잠을 깊이 푹 자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2시간만, 3시간만 자도 푹 자는 사람이야 잠의 질이 괜찮아서 더 많이 안 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 7, 8시간 자도 잠의 질이 안 좋으면 계속 몸은 찌뿌둥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스트레스겠죠. 뭔가 강박관념에 이제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뭔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게 늘 누구랑 비교 당해왔고, 비교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비교를 당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누구는 봐라 이러면서 쟤는 1등 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했고, 또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또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성적 비교, 외모 비교, 몸매 비교, 이렇게 능력 비교, 돈 비교,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을 비교, 저절로 우리는 남이 나에게 비교를 요구하게 됐는데 결국은 내가 남과 비교를 하게 돼서 내가 걸려들었다. 쥐덫에, 덫에 걸려들었다.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세상이 나를 비교하게 요구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1등이 아닌 이상, 아니 1등이라 해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요. 1등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면에 잘 들 수 있을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이제 마음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새벽에 보면 하늘에서 푸른 하늘이 돼요. 새벽에는 이게 이제 그 빛의 온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아요. 빛의 온도가 낮아서 새벽에는 푸르스름하고 저녁에는 황혼에는 불그스름하죠. 빛의 온도가 높아요. 빛의 온도가 낮은 것을 블루 계열이고, 이제 저녁에 높은 것은 이제 레드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저녁에 형광등, 이런 형광등은 집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이렇게 백열등, 주광색으로 이렇게 약간 붉은스름 이런 빛을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잠들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황혼역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면 콜티졸이라는 것이 잘 분비가 돼서 그것이 사람의 활력을 막 주죠. 콜티졸은 언제 분비가 많이 되냐면 화날 때 분비가 제일 많이 돼요. 화날 때. 화가 나면 콜티졸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분노에 막 차가지고 막 긴장돼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침에는 활력이 필요하고 생활의 시작이니까 콜티졸이 적당히 분비가 돼서 사람이 졸립지 않고 눈이 똘망똘망해서 출근해서 아침에 이게 이제 하루 중에 일의 효율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출근해서 11시 반, 12시 이때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이게 사실은 오후에가 되면 이게 능률이 좀 떨어져요. 하루 종일 일한다 해도 이게
오후에는 일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이제 콜티솔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많이 돼야 돼요.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내 신경을 이완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 그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을 유도하게 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물 분비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수면이 잘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빛의 온도가 높아서 레드 계열의 황혼은 항상 붉게 물들지 푸르게 물드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는 푸르게 시작하잖아요. 새벽에는 시작이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낮에는 한낮은 이제 벌건 대낮이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력적으로 하는 거고요. 오후가 되면서 점점 줄이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저녁에는 잠을 자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자게 돼요. 저녁에는 이제 이렇게 레드 계열의 빛이 있다가 나중에는 밤이 돼서 시커매지잖아요. 시커매지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서 이때는 잠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폰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콜티졸이 분비되는 그런 빛인 거예요. 이게 블루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말똥말똥해져요. 여러분들 졸릴 때 폰 보고 게임해봐요. 잠 금방 깨지.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이 폰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신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난 불면증인데 잠이 안 와요. 잠 안 와서 폰 보고 있지. 그럼 밤새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라는 이 빛이 우리를 깨게 해주니까요. 잠에 들 수가 없어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는 그냥 폰은 아예 처박아 놓는다. 뭐 연락 올 때도 없잖아. 폰은 아예 꺼놓고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침까지. 아침에 딱 열어보고 하는 거지. 저녁에는 그냥 아예 전원까지 딱 꺼놓고 켤 생각을 말아라. 또 사실 텔레비전도 블루라이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폰만큼은 안 나오지만 폰하고 노트북 이런 데가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텔레비도 안 나오는 건 아니라서 텔레비도 사실은 9시 이후에는 전원을 빼봐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저는 이제 텔레비 보면서 그냥 푹 자요. 저는 수면 장애가 아니라 너무 잘 자가지고 이거 잠을 좀 덜 자게 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등이 푹 대낮에 밝든 뭐하든 그냥 푹 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면 장애가 좀 있다 하면 저녁에 텔레비 코드 뽑고 핸드폰 전원 끄고 그렇게 해야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도 백열등 이런 걸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형광등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깊게 잘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또 새벽 기도도 나오지. 새벽 기도에 졸고 있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저녁에 늦게 자가지고 스님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스님 눈치 봐가지고 안 나오면 스님이 뭐 또 스님한테 과보 받을까 봐요. 안 나오긴 나오는데 저녁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 천수경을 하는지 졸고 있는 건지 함성중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때로는 그런 때도 있는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집에서 푹 자는 게 낫다. 그렇진 않아요. 졸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이 이제는 좀 일찍 자야지. 그리고 어쩌다 한번 늦게 자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신체에 좋지 않거든요. 신기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또 내 생활 습관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건강하는 거지. 아침에 새벽에 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내 몸을 별로 안 좋게 하는 거, 마치 과식하는 거랑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과식하면 콜티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근데 어쩌다 한번 과식하는 거야 뭐 상관이 상관이 없다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다 새벽에 이렇게 저녁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해롱해롱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과식한 거랑 좀 비슷해요. 그게 그만큼 사실 새벽에 해롱해롱 한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식을 한번 하고 야 다음에는 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좀 일찍 자야지 알고 있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해줘야지 좀 일찍 자야지. 사실 그 늦게까지 텔레비 봐야 뭐 별로 그렇게 없고요. 뭐 생산적인 일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일찍 자서 하는 게 더 낫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무엇보다도 디톡스, 가장 훌륭한 디톡스는 디톡스라는 게 해독이죠. 몸을 해독시키고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주고 해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근데 가장 훌륭한 해독은 소식이다. 적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게 먹으면 저절로 장이 깨끗해져요. 그게 물론 이제 설탕도 줄이고 당분도 줄이고 포화지방도 줄이고 트랜스지방도 줄이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적게 먹는 거죠. 밥 한 공기 먹는 게 더 나쁠까? 아니면 과일 사과 2개 먹는 게 더 나쁠까?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아니 이제 우리가 공약하고 나서 과일 먹지 말라. 뭐 제가 이렇게 과일에 대해서 요즘에 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과당이 많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공기에 있는 당보다 과일 그만큼 양의 당이 더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지 말라는 것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충분히 먹었을 때, 그리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잔뜩 먹어서 배불러. 이걸 소화시켜야지 해가지고 과일 먹어. 이거는 이제 이걸 먹고 나서 약을 먹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활명수를 먹어라. 차라리 소화제를 먹어요. 소화제를. 그럼 스님 소화제 계속 먹으면 위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화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산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소화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화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소화가 약할 때, 그럴 때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 그걸 계속 먹는다고 중독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과식하는 건 문제지만, 내가 너무 소화가 안 돼 했을 때 소화제 먹는 거나,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그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지, 아니면 뭐 비타민 C를 먹어야지,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 비타민 C는 늘 먹으면서 가스 활명수는 안 먹고 이렇게 너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안 먹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저거랑 또 다르죠.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먹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수면제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좀 약간 치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화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일이 제가 과당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배불리 먹었을 때나 그렇죠. 나는 밥 대신 과일 먹을래. 이러면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밥에 들어있는 당 지수가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당 지수가 높아요. 근데 과일에 사과에 들어있는 당 지수는 한 40도 채 되지 않고요. 포도가 그렇게 달아도 당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빵 같은 건 당 지수가 거의 80, 100분율로 해서 80 정도 되고, 굉장히 빵 같은 거는 당 지수가 너무 높아요. 80, 90 막 이렇게 돼요. 우리가 밥보다 더 먹지 말아야 될 게 빵. 이거는 당 지수가 엄청 높아요. 물론 정제된 밀가루도 칼국수, 국수 이런 것들도 이 밥보다 훨씬 당 지수가 높아서
먹자마자 바로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밥이 더 나은데, 그럼 밥보다는 과일이 훨씬 더 당지수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반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일을 난 대신해서 아침을 먹을 거야. 뭐 밥 한 숟가락에 과일을 뭐 사과 반 개, 포도 반송이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과일은 이제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과일 껍질하고 그 위에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뭐 베타카로인, 안토시아닌 뭐 과일마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과당이 조금 있다 해도 엄청난 큰 피해가 아니다. 근데 설탕은 다르다. 설탕은 그냥 당이다.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당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일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식을 하면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과식을 덜 하게 되죠. 저절로 좀 덜 하게 되잖아. 좀 조심해야 되네 이러면서 자꾸 잔소리를 해줘야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 아니 식품 영양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불하세요.